요즘 한국인들이 일본 여행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 보면 깜짝 놀란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일본인지 한국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 없이는 못 산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MZ세대인데요. 이들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 한국 드라마와 패션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이러한 현상은 일본 전역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일본 유명 여배우 히로세 스즈는 한국 드라마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一人であれですか見てるんですか？はい、本当この前気づいたら、はい。夜中のなんかほぼ朝ですよね。4時くらいになってて、でも私も気になりすぎて一回ベッド行ったのに、はい。気になりすぎて寝れなくてまたリビングに戻って見てたんですよ。すごい。じゃあ一回もう寝ようと思ってそうです。1時くらいに諦めて、はい。まあ明日の楽しみなくなっちゃうと思ったんですけども、ずっとベッドの中で気になるってなって、またリビング戻って全部見ちゃいました。すごいですね。一気に。最終、はい、わあ、どうでした？めっちゃ面白かった何を言ってない。 이제 일본에서 한국 문화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명 K-패션 붐이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한때 일본은 패션의 상징이자 트렌드의 중심지였습니다. 한국 패션 잡지나 의류 회사들도 일본에서 유행을 배워올 정도였죠. 그러나 요즘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장면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한국 스타일로 무장한 일본 젊은이들이 길거리에 널려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의 패션거리로 불리는 하라주쿠와 시부야는 일본어 간판만 없다면 마치 서울의 거리라고 착각할 정도로 이미 K-패션의 물결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한국 패션 없이는 못 산다는 일본 젊은이들의 고백까지 나올 정도로 한국 패션 스타일을 최고라고 여긴다죠. 과거 전 세계 스트리트 패션을 이끌던 일본이 어쩌다 이렇게 확 바뀐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걸까요? 한때 일본 스트리트 패션은 세계를 뒤흔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1980년대 경제 호황기, 일본은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을 배출하며 패션 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1990년대 하라주쿠와 시부야의 개성 넘치는 스트리트 패션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한국에서도 이 트렌드는 곧바로 반영되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패션 잡지들은 일본 트렌드가 가득했고, 한국의 젊은이들은 일본 스타일을 동경하며 일본 브랜드와 액세서리로 자신을 꾸미기에 여념이 없었죠. 당시 옷 좀 잘 입는다는 젊은이들은 물론 연예인이나 모델까지 일본 유명 연예인을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상황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2010년대 들어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이 아시아 트렌드의 새로운 선두주자로 부상하면서 일본 젊은이들의 관심이 역전되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와는 반대로 K-패션이 일본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린 거죠. 현재 일본에서 발간되는 패션 잡지들을 보면 한 가지 뚜렷한 변화가 눈에 띕니다. 과거 유행했던 일본 특유의 스타일은 점차 사라지고 한국 패션의 세련된 감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 스트리트 패션 트렌드는 과장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동화 속의 공주님과도 같은 패션을 하곤 했는데요. 화려하고 진한 메이크업과 갸루 스타일 화장, 미니스커트에 흰색 루즈삭스와 통곡 신발도 그렇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건 로리타 패션인데요. 중세 귀족들이나 인형이 입을 법한 과한 레이스와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극대화한 이 패션은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죠. 남성들도 과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일본 남성들이 기본적으로 작고 마르다 보니 뭔가 몸이 커 보이게 위한 시도를 하는데요. 윗머리는 샤기컷으로 부풀려 커 보이게 하고 브렛나룻을 길러 더 강해 보이려고 합니다. 옷을 레이어드해서 겹겹이 긴 팔에 조끼 입고 반팔 남방을 또 겹쳐 입고 폭넓은 긴 바지에 통굽 구두를 신고 온몸을 올블랙으로 치렁치렁하게 뒤덮는 카라스족, 즉 까마귀족이란 단어도 생겨났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심플한 티셔츠 한 장에 바지만 입어도 깔끔한 멋이 나는 것과 비교하면 한숨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패션을 추구하는 MZ세대들은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치렁치렁 과한 패션이 발견된다면 99% 확률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일본은 한국에 미쳤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한국 패션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패션 브랜드들은 이를 놓치지 않고 일본으로 적극 진출 중입니다. 최근 도쿄 다이카냐마의 문해련 국내 브랜드 마르디 메크르디의 단독 매장은 일본 MZ세대들에게 동경의 대상입니다. 오픈 첫날 수백 명의 인파로 인해 인근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더욱 놀라운 점은 이 지역에 입점한 대부분의 브랜드가 디올, 프라다 같은 세계적인 명품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난해 도쿄 파르코 시부야점에서 열린 현대백화점 팝업 스토어에는 수많은 일본인들이 줄을 섰는데요. 여기에는 노이스, 이미스, 마텐킴, 미스치프 등 11개 한국 패션 브랜드가 입점되었는데 매일 매출 1억 원을 기록하며 일본 내 역대 팝업 스토어 매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왜 일본은 K-패션에 열광할까요? 가장 큰 요인은 역시 한류 콘텐츠의 힘입니다. K-드라마와 K-팝의 인기 덕분에 한국 아이돌이 착용한 의상과 브랜드가 즉각적으로 트렌드로 자리 잡는 것이죠. 특히 일본 젊은 층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K-패션을 접하며 최신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데요.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한국의 인플루언서들이 소개하는 제품이 빠르게 유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스트리트 패션이 2000년대까지는 독창성과 반항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며 젊은 세대를 사로잡았다면 요즘에는 젊은 세대의 취향과 기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패션 브랜드들은 다른 스타일을 시도했다가 실패를 할까봐 파격적인 시도를 꺼리고 과거 성공했던 스타일을 반복하거나 변화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합니다. 일본의 정형화된 보수적인 패션 코드는 이제 구세대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 브랜드들은 대담한 색상과 디자인, 그리고 빠른 트렌드 반영으로 일본 소비자들의 취향을 사로잡고 있다는 분석도 눈길을 끕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한국 패션이 훨씬 세련되고 트렌디하다며 인정하는 의견도 있지만 불만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패션마저 한국에 잡아먹히는 것 아니냐? 패션 강국으로 불렸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 패션을 따라가는 위치에 처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일본의 자부심이었던 패션조차 한국에게 밀리는 현실이 안타깝다. 유니클로만 입으면 되는데 굳이 한국 패션을 따라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한국이 우리 문화를 지배하려고 한다. 이제는 패션까지 침범했다. 한류가 처음엔 드라마였고 그 다음엔 음악 그리고 이제는 패션까지 점령하고 있다.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것이 한국과 관계된 것들이라면 일본의 정체성은 어디로 가는 걸까라며 반감을 드러냅니다. 실제로 한류는 일본 내에서 너무 깊이 스며들었고 그들은 문화적 종속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기분과는 달리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K-패션은 국경을 넘어 일본으로 또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 패션 브랜드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 전 세계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문화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지금, 최근 한국 영화가 전 세계에 공개되며 해외에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감상한 외국인들은 감탄하고 눈물을 흘리는 등 다양한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해당 영화의 제목은 121879입니다. 포스터에 등장하는 배우들은 주천석, 권혁계, 홍성범, 문명철 등으로 우리에게는 비교적 낯선 이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하철에 해당 영화의 포스터가 게시되었고 하단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45초 분량의 티저 영상을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 이유는 영상에 등장한 인물들이 단순한 영화 속 캐릭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거스르려면 해야지.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는 그 정신이죠. 죽더라도 열심히 해야지. 지금도 나라 땅을 뺏기게 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젊은 사람들만 행복하게 지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나라를 하면은 제일 좋겠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나라 만들기를 손모아 빕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렇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 영화가 아닌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실제 영웅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은 정전 이후 수십 년간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다시 전쟁이 발발한다면 조국을 위해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접한 외국인들은 큰 감동을 받았고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Watching this video, I felt that it's very important to study history through this kind of media because we always feel history so far from us, but through this kind of videos we can feel it humanly, more close, so that's very important for me. Well, since watching the video, first of all, my respect for them, the Korean veterans, and
sacrificing their lives for future generations. It really touched me. In the video, I was really moved by how much Koreans are inspired to save their country, to protect freedom, and to have the hope. Even though they've seen how harsh the war is and how terrific the conditions become, but still they're ready to fight. This shows that their courage, their determination to protect their country is more important than their personal gains and personal relaxation. This feels really, really good because it shows patriotism, it shows courage, and it also shows a sense of responsibility towards the country. Çünkü bizim ülkemizde de biraz gurur duyduğumuz bir mesele olduğu için çocukluğumdan beri bahsediliyordu. Türk olarak benim de en iyi hissettiğim şey verdikleri fedakarlıkları, söyledikleri sözlerle tekrar hatırlatmaları oldu. Ben de kendilerine çok minnettar hissettim açıkçası. 이후 외신을 통해 한국 전쟁 당시의 태극기와 해당 영상에 등장한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가 보도되었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한 한국인의 정체가 밝혀지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인프레시입니다. 인프레시는 국내 소규모 기업으로 생활고를 겪는 6.25 참전용사들을 찾아가 주거 개선, 물품 지원, 식비 및 의료비 지원 등 그들이 수십 년간 필요로 했던 도움을 제공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 등 참전국을 직접 찾아가 지원을 이어가며 참전국의 희생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특히 16개국 참전국 대사관에 존경의 의미를 담은 황금 카네이션을 전달하며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이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들은 참전용사들이 현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조국을 위해 싸운 것을 후회하지 않는 그 마음을 현 세대에 전하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들을 기적의 한국인들이라 부르며 전례 없는 행보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기업 후원이 아닌 김지용, 이도윤, 손철규, 장남효 등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해외에서는 기업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감사를 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프레시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가능했던 지금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며 우리가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역사적 메시지를 담아 특별한 팔찌를 선보입니다. 해당 팔찌는 생활고를 겪는 6.25 참전용사들에게 수익금 일부를 후원하고 그들을 기리기 위해 태극기와 띵스토리 멤버란 문을 각인하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손으로 지켜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원금은 기업명이 아닌 구매한 분들의 성함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조한서, 이영미, 신동숙, 유형석 등 실제 여러 한국인들이 기업의 행보에 동참하였고 저 역시 한국인으로서의 행보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해당 팔찌의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6.25 참전용사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